안녕하십니까. 한국창업부의 사업지원부 이규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특화영양 BI 육성 지원 사업의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우선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릴 거고요. 사업 개요, 유형별 지원 내용, 평가 및 선정 방법, 성과 지표 등 기타 안내, 그리고 추진 일정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23년도에는 BI 운영 지원 사업과 BI 역량 강화 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24년도에는 운영 지원 사업과 특화 역량 BI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BI 역량 강화 사업이 특화 역량 BI 육성 지원 사업으로 변경이 됐고요. 기존의 보육 역량 강화 사업은 산업 협력형과 산업 특화형 유형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지역기술 창업 육성 사업은 지역 거점형 유형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세부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명은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지원 예산은 23년도에 42억 원을 지원했는데 24년도에는 4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을 하는 특화 역량 BI 지원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 유형은 단독형과 공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육 역량 강화 사업은 단독형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마찬가지 24년도에는 산학 협력형과 산업 특화형을 단독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운영했던 지역기술 창업 육성 지원 사업을 공동형으로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지역 거점형 지원 사업을 공동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원 규모입니다. 23년도에는 보육 역량 강화 사업 주관기간 55개를 선정해서 사업비 최대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기술 창업 육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 비수도권 지역 9개 컨소시엄을 선정했고요. 사업비는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 사업에서는 산학협력형을 14개 내외 선정할 예정이고요. 산업 특화형을 8개 내외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역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개 내외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최대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관기간 수는 50% 정도 축소가 되고요. 대신에 사업비는 보육 역량 강화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3배 이상 늘려서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전년도는 단년도 사업이었다고 하면 24년도 사업은 최대 2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고요. 2년차 사업에 대한 그 선정은 연차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화 역량 BI 육성 지원 사업의 사업 개요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운영기관의 특성이나 역량 등을 바탕으로 BI가 지원 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설계해서 지원함으로써 BI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화 유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 산학연계형은 전국 75% 이상의 BI가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끔 구성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교내의 교수나 학생, 지원 조직, 아니면 시설 장비들을 연계한 산학협력 중심형 BI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산업 특화형은 대학보다는 연구소나 지자체 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주력 산업 분야나 특화 분야, 아니면 기관의 특화 분야 등과 관련한 운영기관의 전문 기술을 중심으로 BI를 육성하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지역 거점형인데요. 지역 거점형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요. BI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자체나 지역 창업 유관기관과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협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BI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목적은 앞에 말씀드렸고요.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년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협약 시작일은 4월 1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단위 협약을 진행하고요. 연차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 여부나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신청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창업보유센터면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현재 21년도부터 자립운영 BI에게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됐지만 얘는 사업화 지원이기 때문에 자립운영 BI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입니다. 산학협력형 모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통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교내, 교수, 학성, 창업을 활성화하는 유형이고요. 세부 추진 방향으로는 대학 내에 조직되어 있는 창업 지원 조직,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나 기술이전 전담 조직, 아니면 교내 기술지주회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직 간의 협의체 구성이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대학 내 교수나 보유기술들을 활용한 입주기업의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학 내 학생이나 교수님들을 연계한 입주기업의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과제를 발굴해서 운영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이나 교원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형의 신청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중기부 지정 창업보유센터여야 하고요.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BI 전담 인력 1인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또 총 사업비의 40% 이상의 부담금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전년도하고 좀 다른다면 이 본사업 BI, 그러니까 특화 역량 BI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해서 사업 추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대응자금으로 인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네 번째는 특화 역량 BI 지원 육성 사업 유형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산학협력형에 신청하시면서 산업 특화형이나 지역 거점형에 동시에 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되는 주간기간 수가 한 45개 정도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중복지에는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3년도에 지원 중단 처분을 받은 BI는 신청이 불가하고요. 주의 촉구나 경고 처분을 받고 신청 접수일 기준에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BI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정 조치 부분이나 시정 조치를 확인하는 부분은 협회에서 지방청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문서상으로 뭔가 완료를 해놓지 않은 센터에서는 협회 쪽으로 문의를 주셔서 저희 쪽에서 먼저 확인을 좀 할 수 있게끔 문의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공고서상에는 네 번째로 있었던 건데요. 본교와 캠퍼스에서 BI를 모두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을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에 하는 거고요. 이때는 대표 BI를 정해서 대표 BI의 실적과 성과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갖고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장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본교하고 캠퍼스 두 군데를 운영하는 BI는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본교와 캠퍼스에서 BI를 모두 운영하는데 두 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본교 캠퍼스가 면밀하게 업무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간 BI, 그러니까 대표 BI를 정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본교와 캠퍼스 모두 타 유형에는 신청이 불가하고요. 사업비는 그 대표 BI, 주간 BI, 대표 BI에게만 사업비가 교부되고 사업 운영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규모입니다. 지원 규모는 전국 14개 내외 주관기관을 선정해서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산학협력형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직접비 개념의 사업비를 쓸 수 있고요. 또 전담인력 인건비나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 관리비를 보조금의 20% 이내에서 책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관기관에서 대응하는 부담금은 직접비나 사업 관리비로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그 예산서상의 집행 계획에 따라서 쓰셔야 되는 점 꼭 참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형 프로그램의 예시입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예시라서 어떤 센터든 할 수 있는 것들만 넣었고요. 저희가 여기 예시를 들긴 했지만 센터의 특성이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어, 기관의 내부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을 통한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뭐 TLO나 기술주주회사 등을 연계해서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학의 교수 연구원 등을 활용한 멘토링, 전문가 자문, 산학협력, 공동기술개발, 기술개발, 또 R&D 과제 발굴 및 기획 등 애로 기술을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이나 뭐 공동 기술 등을 연계해서 입주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전된 기술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 개발을 하는데 기관의 인프라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관의 교수 연구원, 또 학생들을 연계해서 입주 기업의 경영 애로에 관련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하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 내 대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한다던가 경진대회를 통해서 발굴된 그 창업자들을 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등도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두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게 중점이 되기보다는 기관에서 잘할 수 있는 기관만의 색깔이 보여지는 프로그램을 많이들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입니다. 저희가 평가 지표는 세분화되어 있긴 한데요. 큰 틀에서 보면 기관의 의지와 인프라, 사업 추진 역량, 그리고 사업 추진 계획, 성과 관리의 적정성, 그리고 가감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대충 다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점이 올해 신설이 됐는데 최근 3년간 규정 및 지침 준수에 대한 감점을 주의를 받았으면 마이너스 1점, 경고는 마이너스 2점, 지원 제한은 마이너스 3점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점에 대한 점수는 최대 마이너스 5점까지 저희가 책정을 할 거고요. 사업 추진 계획의 1번에 보시면 산학협력형 육성 반영과 사업 추진 계획과의 부합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로의 내용을 보시면 사업자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BI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거꾸로 얘기하면 BI가 혼자서 사업계획서를 쓰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비전과 목표를 어느 정도는 BI하고 맞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에서는 뭐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BI 혼자 사업계획을 쓰시기보다는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내용상에 혹시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뭐 사업계획 쓰실 때 문제가 되시는 점이 있으면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뭐 질의사항에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특화형입니다. 산업특화형은 지역의 특성 및 강점을 기반해서 지역의 주력 산업이나 특화산업 분야 아니면 기관의 특화산업 분야 등 창업기업들을 발굴 보육하는 특화 전문 BI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우수 사례나 이런 내용들을 받아보면 전주기 전 분야를 지원하는 창업부의 센터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특화 분야 입주 기업이 어느 정도 입주되어 있는 데들은 아무래도 연구소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대학이나 기타 뭐 연구소인 데들도 일반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전문화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 이번 기회에 전문성을 좀 많이 강화해서 유형을 좀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세부 추진 방향으로는 어찌됐든 지역산업 기반 창업 거점으로 기존 창업보이센터의 정체성을 전환하는 걸 생각을 해봤고요. 지역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강화해서 전문성과 특성화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 BI는 대학이나 민간 뭐 그런 일반적인 BI 말을 하고요. 일반 BI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다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역의 혁신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BI는 뭐 아무래도 강점이 있는 관련 업자 창업자의 발굴을 담당하고 기본적으로 육성을 하고, 지역 혁신기관에서는 그 발굴돼서 육성된 그 기업들에 대한 스케일업 후속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역할 분담을 일부 좀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도 지역산업 관련된 창업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하실 테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거나 좀 더 강화해서 지역의 전문 창업 지원 기관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고 뭐 졸업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스트 BI로 연계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특화형의 신청 요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기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신청 접수일 기준 BI 전담 인력이 1명 이상 확보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의 40% 이상은 부담금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본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자체 보조금은 대응자금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네 번째, 지역산업 관련 혁신기관과 BI는 협력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협력기관으로 참여를 한다고 해도 사업비는 주관기관에만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혁신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등 지역 산업과 관련된 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BI도 협력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BI는 그냥 일반 BI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앞에 언급드렸던 연구기관들 내지는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BI들이 있습니다. 그런 BI들이 일반적으로 뭐 일반 대학이나 뭐 그런 데랑 연결한다고 하면 협력기관으로는 참여가 가능하게끔 저희가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특화역량 육성사업 유형간의 중복 신청은 불가하고요. 또 23년 지원 중단 BI나 지원 중단 처분을 받은 BI나 주의 촉구, 경고 처분을 받고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BI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곱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본교 캠퍼스와 똑같은 개념인데요. 산업특화형에는 연구소도 저희 쪽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구소 관련된 부분으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 신청은 뭐 하신다고 하면 하실 수 있고요. 공동으로 하기를 희망하시는, 그러니까 같은 사업자기 안에서 공동으로 하기를 희망하시는 센터나, 그러니까 대학이나 연구소 중에서 이제 대표 BI를 선정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사업비는 주관 BI에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본교와 캠퍼스, 본원과 분원 BI 모두 타 유형에는 신청이 불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교나 분원 내지는 본원과 분원이 있는 기관에서는 다 지정을 받아서 BI를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내부적으로 좀 많이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원 규모입니다. 지원 규모는 18개 내 주관기관을 선정해서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이하 내용들은 뭐 앞단에 설명드린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업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인력의 인건비나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비, 수용비 등 사업 관리비를 지원할 건데요. 이때 사업 관리비는 보조금의 20% 이내에서만 계산 가능하십니다. 사업 특화형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비는 당연히 해당 참여 기업에게만 지원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참여 기업의 범위를 당연히 그 주관기관 BI 입주기업도 포함을 하지만 지역 내 타 BI 입주기업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필요시에는 지역 내 일반 창업기업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출석 다수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특화 분야 입주 기업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에 있는 창업 기업들까지도 저희가 열어서 지원을 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업특화형 프로그램 예시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시이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기관의 특색이나 성격에 따라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기관님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BI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업종 창업자 발굴 육성, 지역 혁신기관에서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뭐 MOU를 체결한다든가 협력 연계된 후속 사업을 마련한다든가 추가적인 계획 내지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관의 강점과 특색을 연계해서 지역산업 분야나 특화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과 연구소,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입주기업 멘토링, 전문가 자문, R&D 과제 기획 등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 분야의 전문 특허들, 기술들,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을 입주기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대학하고 그러니까 산업특화형과 산학협력형과 산업특화형의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기는 한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산업특화형은 전문 기술 분야, 그러니까 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하시는 게 맞고요. 앞서 말씀드린 산학협력형은
내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얼마나 입주기업을 지원할 건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프로그램 짜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특화형의 평가 지표인데요. 평가 지표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특이한 점은 저희가 창업 관련 수행 실적을 넣는 난인데 여기 좀 빠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간 BI하고 공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공동의 성격은 그러니까는 혁신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저희가 넣게 양식상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주간 BI의 실적과 그러니까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 분교나 분교가 아니 분원이나 캠퍼스의 실적이 아니고 주간기관 실적 플러스 같이 하게 되는 혁신기관하고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혼선이 좀 없으셨으면 하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크게 뭐 다른 점이 없어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 거점형입니다. 지역 거점형은 비수도권 지역 비화와 창업 유관기관 간의 연계 협업을 통해서 지역 창업을 활성화하고 BI의 동방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의 거점 BI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 BI 간의 협업을 통한 동방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창업 현장 및 입주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로컬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대표 창업 인프라로서 의상을 재정립하고 지자체나 뭐 창업 유관기관의 연계 협업을 활성화해서 자립화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요건입니다. 신청 요건은 중기부 지정 창업보육센터여야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BI가 지역 내 4개 이상의 BI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 쪽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2억 원 지원에 3개 이상 BI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였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도 확대된 게 있고 이제 지원이 좀 축소되다 보니 최대한 많은 BI가 컨소시엄에 들어왔으면 하는 목적에서 4개 이상의 BI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 접수일 기준에 지관기관에는 전담 인력 2명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참여 기관에서는 전담 인력이 1명 이상 확보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도 좀 바뀌긴 했는데요. 신청 접수일 기준이 아닌 경우에 추후 매니저 확보가 안 되었을 때 문제점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해서 다 마감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의 40% 이상 부담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특화 역량비와 육성사업, 유형 간의 중복 신청도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주간과 참여기간 모두 해당이 되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또 23년도 지원 중단 처분을 받은 BI는 당연히 신청이 안 되고요. 주의 촉구나 경고 처분을 받고 신청 접수일 기준에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BI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역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산학협력형이나 산업특화형과 다르게 참여 BI에게도 사업비가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처럼 한 센터에서 모든 사업비를 관리하고 다른 센터, 그러니까 참여하는 BI에게 예산이 배분 안 되는 경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고요. 어쨌든 참여하는 BI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BI에도 예산이 모두 배분이 될 수 있게끔 사업비를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참여 기원만 되는 형태의 참여 기간은 안 되니까요. 주간기간 참여기간 업무 협의를 하실 때 참여 기관에서도 당연히 역할이 있으실 거고 예산도 배분이 되셔서 일정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원 규모입니다. 지원 규모는 전국 5개 내외 컨소시엄을 선정할 거고요. 사업비는 최대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거점의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 거점형 보육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직접비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컨소시엄 내 입주기업과 지역 내 타-BI 입주기업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창업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 범위는 확대를 했습니다. 그 전담 인력의 인건비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비 등 사업 관리비를 보조금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거점형 프로그램 예시입니다. 이건 뭐 전년도, 전전년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 사업을 하면서 봤는데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 어찌됐든 컨소시엄 기관 간의 정보나 자원들을 공유하고 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공동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별 BI에서 이제 아무래도 비수도권이니까 개별 부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투자 유치나 판로 개척, 네트워킹 등 지역 창업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을 연계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구성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창업 확장 및 입주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로컬 창업 및 캐주얼 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거점 BI를 중심으로 지방청이나 지자체, 창업 유관기관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주시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의 큰 항목은 차이는 없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컨소시엄 구축 및 참여기업별 역할을 좀 분명하게 나눠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참여 기관들도 사업비가 일부 배정이 돼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좀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르니까 면밀히 한번 보시고요. 작성하시면서 문제 있는 점은 마찬가지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뭐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및 선정 방법입니다. 선정 방법은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협회에서 지원 요건을 검토하고요. 지원 요건이 충족되는 센터에 한해서 평가회를 통한 발표 평가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요건 검토, 평가위원회 구성 및 5명 내에 구성을 하고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평가 항목은 기관의 의지 및 인프라, 사업 추진 역량,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건데요. 앞단에 평가 지표들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유형별 평가 지표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선정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고득점 순위로 결정을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어찌됐든 중기부에서 최종으로 결과를 통보할 거니까요. 결과를 결정할 거니까요. 그렇게 될 거고, 꼽표시 보시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규모 대비 선정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안 뽑을 수도 있다는 걸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센터가 없으면 뽑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뭐 산학협력형이 더 많이 몰려서 뭐 산업특화형보다 뭐 경쟁률이 더 높다거나 우수한 센터가 더 많으면 산업특화형을 일부 축소하고 산학협력형을 더 뽑을 수도 있고 거꾸로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해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저희는 우수한 BI를 뽑아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안내입니다. 이건 이제 연차 평가를 할 때 주간 BI가 됐을 때 필수 성과 지표인데요. 기본적으로 공동 지표와 유형별 지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지표는 참여 기업의 고용 매출 성장률을 저희가 보려고 하고요. 그 유형별로는 산학협력형은 뭐 1번 모델, 2번 모델, 산업특화형도 1번, 2번, 지역거점형도 1번, 2번 이렇게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지표를 달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는 그 표로만 들어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하고 뭐 산출 시기나 이런 것들은 주간 BI가 선정된 이후에 뭐 협약 설명회나 아니면 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먼저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율성과 지표는 사업계획서에 저희가 양식을 드렸고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이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관기관에서 이 위에 있는 지표 외에 필수성과 지표 외에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값이나 목표값 등을 좀 산출하셔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아마 이 부분은 그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입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사업 추진하다 보면 많이들 물어오셔서 이건 아예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총 사업비는 사업비율이 6대 4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 1억 5천만 원에 부담금은 총 1억 원,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 사업비가 되고요. 컨소시엄형 같은 경우에 단독형의 두 배다 보니까 3억에 부담금이 2억 원, 그리고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주간기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뭐 하단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단독형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2,500만 원, 현물이 7,500만 원.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5천만 원, 현물이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좀 큰 편이고요. 지금 이제 현물 부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현재 그 기관에서 보유하고 계신 기자재 관련된 부분으로 현물을 대응할 수 있도록 Q&A에 추가 안내 사항을 저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관련된 부분에서 기자재 관련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현물로 잡으실 수 있게 안내를 할 거니까 Q&A 자료 꼭 확인하셔서 현물 부분 대응하시는데 좀 어려움 없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21일 수요일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을 추진했고요. 신청 접수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받을 예정입니다. 공고서는 현재 올라가 있는데 K스타트업은 약간 시간이 걸려서 오늘 내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요건 검토는 저희가 접수가 되면 그 다음 주 바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요건 검토를 할 거고요. 선정 평가는 바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일정을 맞추긴 할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매니저 워크숍이 27일부터 바로 연결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정을 못 맞추게 되면 뭐 가시는 분도 찝찝하게 가셔야 되고 뭐 못 가시는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저희는 일정에 맞춰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하려면 결국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발표 자료까지도 같이 만드셔야 될 겁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좀 많이 없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 입장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이렇게 일정을 좀 맞춰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발표 자료까지도 신청서 작성하시고 시간이 좀 되게 타이트하게 만드셔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꼭 그 점 양해하셔서 계획서 및 발표 자료를 같이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Q&A는 당일날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비하인의 자료실에 같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Q&A 자료 한번 보시면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셨던 사항들 거기에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뭐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협회 담당자나 아니면 저한테라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해서 사업 설명의 자료는 마치고요.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